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올 여름도 어느덧 휴가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휴가철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들뜬 마음에 휴가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휴가철인 7, 8월에 발생한 실종 아동 건수가 무려 3,851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서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지문이나 얼굴, 사진, 그리고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만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참고를 하셔서 좀 예방에 좀 안전을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가족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은지. 2002년 당시 만 4살 때 실종됐으며 현재 19살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최재혁. 2002년 당시 만 2살이었으며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강송희. 충북 진천군 광해원 면에서 실종됐으며 2002년 만 7세로 올해 22살이 됐습니다. 김하은. 2001년 당시 만 6살로 현재 22살입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실종됐습니다. 이예지. 2001년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만 2살로 현재 18살이 됐습니다. 왼손잡이가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실종아동 김성근 군입니다. 1986년 9월 실종된 김성근 군은 당시 생후 76일 된 신생아였습니다. 연탄불을 갈러간 잠깐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와 아이를 데려간 사건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은 1986년 9월경에 실종된 김성근 군을 찾습니다. 86년 당시 100일도 안 된 신생아였는데요. 올해 어느덧 32살의 나이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꼭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그리고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팀장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우선 소장님,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자라서 사진도 좀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100일도 안 된 신생아의 실종 사건이어서 찾기가 조금 더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종에는 미아뿐만이 아니라 유기, 유괴, 납치, 가출 굉장히 많은 이제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성근이 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상황상으로는 유괴나 납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0일도 안 된 데다가 또 집안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럼 오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점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지 알려주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86년도와 87년도에 이웃에 아이가 없던 집에 갑자기 아이가 생겼거나 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통해서 장기간 집을 비웠다가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왔거나 이런 그 이웃집이 있다면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특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이웃들의 그 관심과 제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직접 이 김성근 군의 어머님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어머니이신 최혜정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근이 네. 엄마입니다. 네, 정말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선 김성근 군이 어머니 첫 아들인 네, 걸로 첫 저희 아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의 그 상처와 그 무게가 더 크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언제 가장 힘드셨나요? 항상 애들 보면은 더 생각이 나죠. 동생들 보면은 그래도 형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크고 있나 그게 제일로 궁금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슬아의 자녀분은 동생분? 예. 남동생 하나하고 네. 여동생 하나. 첫 아이를 잃으신 그 슬픔이 너무 크셔가지고 또 이 동생 두 분을 키우실 때도 굉장히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네. 없고만 살았지 내려놓고 산 적은 없어요. 아니면은 집에 이제 가둬놓고 하다못해 문을 잠궈놓고 잠깐 밑에 내려놓은 것도 그렇게 또 하고 잃어버리실까 살았어요. 봐.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당시 김성근 군이 100일도 안 된 신생아였잖아요. 그럼 지금 나이가 32살로 저희 말씀드렸는데 맞죠? 네, 32살. 예, 32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됐을 텐데요. 우선 김성근 군이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실종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에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986년 9월을) 어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성근이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안 됐던 상황. 황달로 인해 태어나 병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 찬바람이 있어 그날은 낮부터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그날따라 퇴근이 늦었던 남편. 아이를 재우며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밤 10시쯤 잠에서 깨니 찬기운이 돌던 방 안. 다세대 주택이었던 당시 집. 2층에 살았지만 연탄은 1층에 내려가 갈아야 했던 집입니다. 그렇게 연탄불을 갈러 내려갔던 1층. 그것이 성근이와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잠시 내려갔던 시간. 다시 올라오니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후 100일도 안 된 아기. 방 안에서 고이 자고 있던 아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없었던 상황. 당시 1층에 있었던 가게 주인 역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누가 집안에 들어왔던 걸까요? 그리고 왜 성근이를 데리고 간 걸까요? 우선 신생아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분히 좀 어떤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종된 것이 아닌가, 이 실종 자체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 실종 사건인데요. 그럼 어머니와 함께 실종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이제 연탄불 가신다고 내려가신 사이에 네. 이제 아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이제 자다가 네. 추우니까는 내려가서 연탄불을 갈러 갔어요. 그랬는데 연탄불이 꺼져서 다시 갈아야겠다 하는데 옆집
계시는 사시는 분이 연탄불 자기네 잘 붙어 있으니까 주겠다고 그러면서 연탄불을 갈고 있는데 바로 연탄불 가는 앞에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나가는 거는 인기척은 들었어도 네. 솔직히 저희 애기 데려가려는 생각은 못했죠. 그러고는 이제 그분인지 아닌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럼 올라갔는데 애기만 없는 거예요. 포대기에도 안 싸고 애기만 딱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요. 잠깐의 순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예.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를 그 옆에 분하고 이야기도 별로 안 했으니까 그것만 갈고 바로 올라온 시간인데도 그렇게 순식간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은 아이가 사라진 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셨나요? 네, 그때 당시 바로 이제 맨발 벗고 뛰어 내려오니까 슈퍼 아저씨가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가면은 아주버님 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로 달려가서 이제 그 소리 하고 바로 신고하고 그때 당시에는 태릉 경찰서였어요. 네네. 태릉 경찰서에서 나오셔서 다 주변 뭐 저기 하고 찾아보고 다 친척들이고도 다 저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연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근이가 그 사라진 그날 경찰이 바로 와서 네, 그 바로 와서 밤새 해줬어요.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나요? 네. 그 뒤로도 이제 애기 새로 이제 조금 이상한 집 있다 그러면은 다 찾아다녔어요. 네, 그래요. 주위에 뭐 애기가 없었는데 어디서 났다고 그러면은 가서 보기도 많이 받고 그래요. 무슨 그러셨겠죠. 저기 같은데 시설 단체 같은 데도 네네.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보기도 하고 좀 신문에도 한 번은 나갔었는데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때 당시 좀 저희가 그때 더 이상 이제 내지 말라 그래서 못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신고는 바로 해서 수사가 바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그 질적인 면에서 네. 아주 막 이렇게 파고들지는 못해서 그런 아쉬움도 남았다는 네. 내용을 봤거든요. 너무 아직도 지금 예. 서운하고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아기가 혼자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 누군가 들고 갔다면 목격자도 제가 볼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밤 11시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날 비한질날 좀 그랬구나. 보슬보슬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았던 것 아이고, 같아요. 상황도 딱 그랬고. 네. 평소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동네에도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나요? 전혀요. 전혀 하지 그러니까는 않고. 아이가 태어나서 황달기가 있어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기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은 한 달하고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밖에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집에 있다는 것도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분은 이제 혹시 주변 분들이 어떻게 저기 아시는 분들 혹시 네. 이제 못 나시는 분들 저기해서 한 거 아니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불을 갈러 가신 잠깐 사이에 2층으로 올라가서 방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사이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네. 어머님의 집안의 상황이나 아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에요. 뭐 86년, 뭐 90년 이렇게 초반 정도까지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나요? 저희 이제 성근이의 경우를 네네.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기관에 장기 실종으로 네. 등록되어 있는 200여 명의 아이들을 좀 다 살펴봤는데 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돌이 채 되지 않은 실종된 아이들이 10여 명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성근이의 경우처럼 집안에 있었는데 아이가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네. 그다음에 터미널이나 역에서 이제 이동하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좀 한눈을 네네. 한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시기에 이제 그냥 저희가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네. 이제 뭐 자식이 없는 사람들, 뭐 아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주변에 접근해서 그렇죠. 그런 주변에 잘 알고 사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 그런 상황에 실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그래요. 들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뭐 있을 수 수도 없는 없고, 일이죠. 예, 그리고 생겨도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네. 일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네네. 조금 의아한 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시안 게임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가 저희가 그때 당시는 지금은 노원경찰서인데 그때는 태릉경찰서 소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태는 선수촌. 아시아- 예. 네. 거기 선수촌이 태릉경찰 소속이라서 그쪽에 네.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아기 때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집에서 크고 있다면 자기가 실종된 것조차 모르고 전혀, 자랄 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사례들은 뭐 4, 5살 정도 돼서 네네. 어렴풋하게 다른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실마리로 해서 맞아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 성근이의 경우는 너무 아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이제 조금 마음 아프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김성근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본인이 실종 아동인지 모르고 컸다면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친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사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말 100% 확실하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 관계에 대한 의문이 되는 기회가 생겨서 부모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네. 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주변 분들이 그 가족이나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제보도 해주시면 네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 분들의 관심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김성근 군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1986년 당시 갑자기 뭐 아이가 없다가 생긴 집, 뭐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갑자기 아이와 함께 나타난 집 뭐 등 조금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나신다면은 꼭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단서는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실마리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군이 실종되던 날, 그날 그 당시 이상한 일은 없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날 있었던 특별한 사항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어머니 앞에는 그 실종 전에 김성근 군의 이 사진이 놓여 있는데요. 어린 아가의 그 얼굴을 보니까 네, 또 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성근 군의 얼굴을 저희가 본 김에 인상착의에 대한 질문 좀 먼저 간단히 드려볼게요, 어머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혹시 어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나요? 성근 군 네, 얼굴이나 특이한 몸에? 거는 없었어요. 그래요. 뭐 흉터나 자국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건 없고요. 네. 예. 이제 어머님이 아까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형제 자매 간에는 이렇게 좀 닮는 부분이 있어서 네. 남동생이나 여동생과는 얼마나 닮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요. 네. 이 동생들 인상착의 그리고 이 분위기들을 조금 눈에 익혀두시면 예,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 김성근 군이 실종됐을 때의 상황으로 넘어가서요. 그때 좀 수상한 그런 행동을 보였던 여자분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 주변에서 대여를 하고 있으면서 임시는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네. 임신복은 항상 입고 있었대요. 아. 그런데 어느 날은 배가 나올 상태인데 어느 날은 배는 없고 보따리는 하나 옆에 항상 끼고 다녔대요. 그래요? 네, 그날 또 슈퍼 저희는 이제 2층이니까 밑에 슈퍼집에 네. 그날도 들렸었는데 임산복에 이제 보따리 하나는 가지고 계셨다고. 어머님은 그 여자분을 한 번도 보시지는 못했고 봤어도 어느 분이었는지 그 생각을 안 했겠죠. 아기 네, 돌보기가 당시. 정신이 없으시니까. 네. 근데 이제 실종된 후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죠. 네. 미리 좀 알았으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제가 거기에서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결혼하고도 뭐 주위 분들이 어느 분들이 사는지 그런 거기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주위 분들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아, 이게 낯선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그 임산부가 임신복을 입고 보따리를 들고 거기 서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짐을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짐을 그죠? 들고 서 있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네. 제가 그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 집안에서 임신을 꼭 해야 될 여자이거나 또 아들을 낳아야 될 분이거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놓친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잊어버린 집이 뭐 우리가 대부분 실종 수사를 하다 보면 아이를 집 밖에서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뭐 그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집 안에서 아이가 누워 있는데 아이만 빼간다. 이건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또 1층도 아니고 2층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당히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밤에도 아마 집 2층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집을 비우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좀 그 쭉 얘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걸 놓쳤다. 뭐냐면은 당시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방금 그 말씀하신 몽타주를 비교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같이 치료받던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주변에 병원에 치료받았고 임산복을 입고 있을 정도면 한 3km 정도까지는 집집마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탐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지금 가장 뭐 아쉬운 점이고 뭐 아쉽다는 표현으로는 뭐 정말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께서 밤에 나오셔갖고 연탄불을 다시 지피시는 그런 것까지 알아야 계산에 넣어야 그때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 좀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뭔가 이렇게 불을 지피러 내려가셨을 때 그때 좀 수상한 점은 없었나요? 그때는 수상한 거 전혀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연탄불 네 꺼져가지고 옆집에서 이제 불을 주누면서 하고 갈고 있는데 앞에 화장실에서 인기척은 느꼈어도 그 사람이 집에 올라간다는 그 상황은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화장실에서 인기척은 분명히 네, 느끼신 거죠. 네, 예. 누가 나가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또 이상한 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가 이제 9월이면 좀 쌀쌀하고 춥거든요. 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아이 울음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어떤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순식간에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무슨 차량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슈퍼 아저씨가 제가 이제 아기 없어졌다고 이제 큰 집에 뛰어가는 사이에 검정 차 한 대가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아까 하셨던 얘기로는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 검정색의 고급스러운 차가 그 동네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네. 그런 그것도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점이네요. 네, 그러면요. 검정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예 정말로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기에 더더군다나 누군가 정말 강하게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해서 아이를 데려갔다는 그런 확신만 더 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네. 그렇죠. 근데 혹시 예. 이 차량에 대한 수사할 때도 이 차량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찰에 네, 얘기가 그때 됐고? 당시 말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기 때문에 혼자 걸어 나갈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99.9% 납치라고 하면 실종에 관해서는 그동안 뭐 법도 이렇게 미비했고 그리고 관심도도 조금 그래도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경찰분들 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납치로 넘어가면 또 좀 비중이 높아져서 좀 수사 그럼요. 강도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지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한 부분이 강력 사건으로 그 전환됐을 때 많이 네. 힘들어하죠. 그래서 네.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기를 대부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 특히 이제 우리 그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원치 않지만 상대방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납치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 사건에 준해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20년, 뭐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그런 결론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힘드셨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가 저희 아기 데리고 있는지는 모르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저희하고 연락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저희는 다니면서 보면은 아기들을 너무 좀 생각 없이 아기를 놓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보면 항상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제 가슴은 아픈데 다른 사람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요. 그거를. 그래서 항상 이제 아기 데리고 있는 엄마들한테는 제가 좀 말을 잘 하거든요. 아기 놓고 유모차 놓고 뭐 슈퍼에 갔을 때 딱 돌아서서 뭘 사지 말라고. 항상 지키면서 살피면서 물건 산다고 안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기 누가 데려가도 그거 상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고 좀 저희 성근이 찾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머니들 걱정까지 이제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되게 어머니께서 담담히 이제 그때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순간순간 어머니 그 눈에서 이제 그 눈물 나시는 거 많이 참으시면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 다시 꺼낸 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성근이 찾는데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떤 말도 유료가 안 될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현장 수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그 친인 부모님이 하고 다르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하고 유전자가 다르다. 혈액형이 다르다. 이거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숨기고 그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늘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가자. 또 앞으로 살아가더라도 진실만큼은 밝히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유전자라도 이렇게 맡겨주시면 서로가 아픔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또 조금만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실종된 지 52년 만에 만난 가족도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실종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6살이었는데 그 기억이 있어서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평생 마음속에 갖고 살아서 찾고 싶다라고 유전자 등록을 먼저 해줬어요. 아동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빠도 그렇고 그래서 두 분이 다 비슷한 시기에 가족을 찾고 싶다라고 유전자 등록을 직접 해주셨구나. 저희 기관에 해주셔가지고 52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나 어린 시절이 명확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서 가족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네. 언제라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시면 반드시 꼭 가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성근이 어머님도 이미 저희 기관에 어머님 아버님 모두 유전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네.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성근이를 찾아다니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쭉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김성근 군이 어머니를 좀 찾아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단지 속의 사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100일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간 누군가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타게 성근군을 찾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느끼신다면 우리 주변 분들 작은 기억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선가 혹시 김성근 군께서 자기 이름이 김성근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가 좀 이미지, 자기 아기 때 얼굴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냥 작은 의심이라도 괜찮습니다. 발걸음을 좀 해주셔서요. 좀 사실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께서 성근 군에게 하실 말씀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리면서 이 시간 어머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어머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성근군 꼭 빨리 찾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근아, 지금 이제 30년이 흘렀지만 너를 그분이 어떻게 데려다 키웠는지 무슨 마음으로 데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도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너는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마음은 항상 너한테 항상 가슴으로 울고 살고 있는데 30년이 흐르니까는 어떻게 너를 만나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만나서 그 부모들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네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살고는 있어. 지금 와서 그 부모들한테 우리도 원망은 하지는 않을 거야. 세월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용서를 비는 마음이 서로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좋게 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되도록이면은 다른 생각 말고 연락을 줬으면 좋겠고 성근이를 데려간 부모님한테도 좋은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쪽에서는 저희를 알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근이 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실종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실종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 스스로 이런 관심을 갖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실종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여름 폭염 속에 주말의 휴식도 포기한 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26년째 실종아동 찾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인 건 18년 전 자신들의 나이와 같은 나이에 실종된 여고생 송혜희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송혜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실종됐기 때문에 그 연령대하고 맞는 것 같아서 저 학생들을 오늘 그 송혜이 부모님을 이렇게 직접 또 연결도 시켜드리고, 고등학교 또래 아이들, 오늘같이 나온 아이들을 보고 싶자가 굉장히 그립죠. 한없이 그립고 좀 머리가 돌 정도로다가 제일 그리운 거예요. 18년 전 여고생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딸. 163cm의 키에 얼굴이 둥글고 피부가 검은 편입니다. 송혜희 양을 찾습니다. 실종 후 딸을 찾아다니며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송기룡 씨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나눠준 딸의 전단지만 300만 장에 달합니다. 많이 응원을 해주셔요. 참 용기를 내라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보는데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다 그러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고, 예, 그런 분을 보니까 너무나 고맙죠. 한 사람이라도 더 딸 혜희의 얼굴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아버진 현수막을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곳에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송기룡 씨는 오늘도 그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300개를 보려면 거의 한 달은 걸려요. 오늘은 어디 가서 좀 보고 오고 내일은 어디 가서 좀 보고 오고 그러면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걸리다 보면 또 다시 처음에 갔던 데를 또 가야 돼. 그럼 또 현수막을 또 갈아줘야 돼. 자식이니까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야. 자식이니까. 친구들이 그거 보면 나보고 이거는 집념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거. 병적인 집착을 가져다요. 병적인 집착을 가져도 난 좋아. 그래야 내 자식을 찾지. 병적으로다가 집착을 안 가지면 못 찾아요. 포기하고 말지. 살아있을 때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죽더라도 찾고 죽어야지.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종된 친구들이 많은지 몰랐고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떤지도 알아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송혜이 언니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흘러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잃어버린 시간 찾아 더 사랑할 거야. 그날까지만 잘 지내줘. 파인드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그 전국 여행을 하던 도중에 계속 보이는 현수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송혜이 양을 찾는 현수막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SNS라는 공간이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저렇게 현수막을 거는 것을 SNS에서 현수막을
소식을 돌리고 전단지를 돌려주는 것처럼 공유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많은 가족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파인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MAP 크루라는 이제 창작 그룹의 단체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크루예요. 각각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음악에는 이제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썼고요. 그리고 영상은 이제 설국열차 영화 편집해주신 이제 유명한 감독님 최민영 감독님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제 웹툰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장님이 직접 웹툰을 그려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뮤직비디오는 이제 강영길 작가님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실종 아동 찾기라는 주제를 갖고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어디에도 아무데도 그냥 아이 사진을 걸고 그냥 이렇게 인상착의만 적어 놓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보다도 더 어떤 가족에 대해, 가족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스토리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과 더 친절한 영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음악을 같이 함께 한 거죠. 많은 실종 가족분들한테 그 느끼는 그 고통을 저희가 사실은 알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도 남의 일이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실종 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행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서, 정말 힘내서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신 것처럼 솔비 씨는 이 파인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종 아동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소장님, 이런 활동들이 많아질수록 일단 주변 분들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종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힘이 되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비 씨도 이제 워낙 유명한 가수이다 보니 네. 공인으로서 좋은 뜻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유명 인사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유명인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했다는 뭐 기사 하나만 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검색해 봄으로써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유명인들의 팬클럽들이 또 자선 활동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활동을 그 팬클럽 팬들도 같이 따라하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런 공인들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솔비 씨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입니다만, 이렇게 실종 아동 또 실종 가족을 위해서 많은 도움 주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사실은 기관 이제 생기면서부터 실종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활동에 더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시는 분들이 아마 유명 인사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몇 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실종 홍보대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김성주 씨 같은 경우에도 방송이 아나운서. 네네. 그 유명해지기 전부터 사실은 네. 홍보대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해주셨고, 네. 또 영화배우 김윤진 씨 같은 경우도 네. 저희 그 영화 영상 제작이나 네. 뭐 나레이션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참여해주시고 계시고, 스포츠 스타들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일러스트를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왜 모래아트도 네네.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웹툰, 실종 가족의 그런 사연들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웹툰 작가나 뭐 영화 제작자 이런 분들도 재능 기부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와,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관심의 그 정도만 좀만 높여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재능 기부 통해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뭐 김성주 씨, 뭐 김윤진 씨 말씀하시니까 저같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재능 기부 해야 돼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소장님. 그래서 좀 이렇게 참여하고 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같이 이제 좀 나도 뭔가 나서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소장님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고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제보가 한 명의 실종 아동이라도 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이제 실종 아동과 관련된 홍보물이나 이런 안내 캠페인 같은 것들을 보셨을 때 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이 있거나 비슷한 아동이 있는지 가족들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런 참여 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거를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큰 도움으로 네.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 네, 전문기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종아동과 이 실종 성인도 실종이 요즘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이 수사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늘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 실종법은 단일화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실종아동법이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인데 네. 굳이 이렇게 나이 제한과 여러 가지 구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특히 성인 실종자가 지금 6만 명 이상의 지금 1년에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나이 제한 이런 걸 없애고 단일 실종법으로 단일화해서 전체 실종자를 관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문화 좀 시켜야 됩니다. 현장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실종 사건은 질적으로 고급화해야 되고 네. 또 실종에 대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바로 보고 그거를 잡고 추적 단서를 가지고 가야 수사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수사가 미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종 사건에 대한 전문화 부분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경찰이 이렇게 단일화된 하나의 어떤 조직 수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까지 이렇게 간단히 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다각도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 계속 여쭙고 있고 그것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가 많은 실종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좀 일조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 및 실종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또 제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연락,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지 2002년 당시 만 4살 때 실종됐으며 현재 19살입니다.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최재혁 2002년 당시 만 2살이었으며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강송희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서 실종됐으며 2002년 만 7세로 올해 22살이 됐습니다. 김하은 2001년 당시 만 6살로 현재 22살입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실종됐습니다. 이예지 2001년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만 2살로 현재 18살이 됐습니다. 왼손잡이가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실종아동 김성근 군입니다. 1986년 9월 실종된 김성근 군은 당시 생후 76일 된 신생아였습니다. 연탄불을 갈러간 잠깐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와 아이를 데려간 사건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